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주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습 문제를 하려다가 유리함수 적분법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활용해서 연습 문제 확인한 다음에 다음 특이 적분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1번은 사실 예전에 다 숙제로 냈던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12번 같은 경우 홀수번은 있는데 짝수번이 없어서 아마 학생들이 가끔 저런 문제들 힘들어해서 앞에서도 한번 했었지만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x 마이너스 8의 사인 x의 dx다. 그럼 이럴 경우는 코사인 x를 먼저 치환하죠. t다. 이렇게 t를 치환하면 적분 변수는 마이너스 사인 x의 dx의 dt 관계를 이룰 거고요. 그러면 요만큼은 적분 변수 dt로 넘어가고, 물론 마이너스 고 붙으면서 그럼 이 식은 첫 번째 t로 치환하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코사인 x dt-8의 마이너스 1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 식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t로 치환한 상태 이 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함수의 접근식 상태가 되고, 2차인데 ln 분모가 안 되면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그래서 마이너스는 좀 빼고요. 인수분해하면 t-4에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이거를 t-4 그 다음에 t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의 a, b 개수 찾아야 되죠? 수치대입법이든 개수 비교법이든 해서 대입해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ln 상수 t-4. 물론 이게 꼭 a가 나오는 게 a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마이너스 b에 얘도 ln t 플러스 2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겠죠. t 자리에 뭐만 집어넣어 주는데요. 원래의 x 변수인 코사인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에 ln의 코사인 x 플러스 2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계산은 시간 관계에서 너무 오래 걸려서 생략했지만 방법은 이렇게 푼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제 2번은 3번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서 설명을 안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탄젠트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1번, 2번, 3번을 풀어라. 그리고 3번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저거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그거 다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저 문제를 저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고, 특히 3번 문제를 풀 때 얘하고 또 스케일이 똑같은 12번인데 얼핏 보면 12번이 차수가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3번 유형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을 풀 때 요거를 지금 대입해서 풀어라 해서 아마 풀이 과정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기 배각공식 원리는 원 하나를 그리면 조금 더 쉽게 보여줄까요?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이 반지름이 1인원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했나요? x 그러면은 반지름 1일 때 여기까지의 길이는 코사인 요점 p의 x좌표가 코사인 x죠. 그 다음에 이 y좌표는 사인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각 요거는 이거의 반이 되죠. 2분의 x. 이걸 직각 그대로 활용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이만큼이 코사인 x 이만큼이 사인 x인 상태이니까 탄젠트 2분의 x, 즉
지금 관심 있는 2분의 x의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건데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라 1인 거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2분의 x라고 하는 건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사인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 관계에서 나머지 이제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 다 이제 식 정리하면 서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2번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요 3번을 갖다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제 1번은 살짝 변형시켜서 1 플러스 사인 x가 아니라 코사인 x의 1을 제가 여기 있는 저 배각 공식 이용한 요 2번 문제를 활용해서 푼다고 한다면 1 플러스 코사인 x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얘는 1 플러스 u 제곱에 2가 되죠. 2. 근데 그거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u 제곱이 될 것이고 dx du 관계는 이게 돼서 1 플러스 u 제곱분의 2의 du 라는 얘기예요. 그 예제 3번 풀이 방법 제가 교과서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문제를 바꿔서 그 똑같은 풀이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거죠. 그럼 1이니까 얘 접근하면 u 플러스 c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u가 지금 탄젠트 2분의 x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라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예제 3번의 1번 1 플러스 사인 x도 이제 이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풀으라는 뜻인데 꼭 얘를 이렇게 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좀 삼각함수의 특징을 해서 변형 이 자체에서 변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인을 분자 분모를 갖다 코사인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얘도 코사인으로 나누면 바로 탄젠트 x. 사실 코사인으로 나누면 얘는 코사인분의 1이니까 바로 뭐가 돼요? 시컨트 x. 얘도 이 파트도 그러면 시컨트 x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식 다른 표현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분자 분모에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곱하는 순간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되면서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돼서 분모는 결국은 1이 되는 거죠.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돼서 분모가 1이니까 얘는 결국 뭐만 되냐면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시컨트 x의 탄젠트 x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탄젠트 x가 될 거고요. 얘는 시컨트 x가 되고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요 예제 2번을 꼭 저 배각 공식이라고 하는 2번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3번도 굳이 저렇게 저 배각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풀면요. 여기 좁을까요? 다 풀려면 3번 질문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얘는 굉장히 복잡한 차수인데 얘가 더 계산이 더 기교가 복잡하죠. 식을 막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푸는 게 얘를 접근하여라. 저는 이제 저 탄젠트 배각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이 식을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방법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풀이에 이제 저 방법을 이용한 거를 쓰면 아 얘는 꼭 이렇게만 풀어야 돼 할까봐 이렇게 다르게 풀 수 있다는 메소드 방법 이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 식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1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면 얘는
1제곱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전체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 제곱 정리하면 얘는 1 마이너스 2 사인 x 코사인 x가 나오죠. 그거와 앞에 있는 2를 빼면 분모는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 사인 x 코사인 x에 1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 우리 다 아는 함수죠. 이 함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2분의 1의 시컨트 x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의 시컨트 x로 바꾸고요. 여기 있는 sin x분의 1도 우리는 다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역수함수로 얘는 sin이니까 코시컨트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바꾸냐? 요거를 2배각 공식 즉 sin 2x로 바꾸면 sin 2x라고 하는 거는 결국 2분의 얘를 바꾸면 적분할 때나 아니면 얘를 갖다가 시컨트로 코시컨트로 같이 바꿀까요? 그러면 코시컨트 2x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컨트 x 플러스 2분의 1의 코시컨트 x의 dx인데요. 이거 선생님 저쪽으로 푸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직은 시컨트 x 적분이나 코시컨트 x의 적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시컨트 x 적분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었고요. 코시컨트 x도 사실은 아직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시컨트 적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시컨트 x고 여기 시컨트 2x니까 방법이 똑같았으니까 코시컨트 x 적분 다시 한번 끌어가 보면요. 얘는 원래 식과 같은데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분자 분모 관계가 미분 관계인 거 확인하면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코트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코트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같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빼주면 원래 식하고 같아지겠죠. 그럼 분자 분모 관계는 미분 관계라 ln 분모. 그래서 ln 코시컨트 x의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컨트 공식하고 코시컨트하고 코시컨트 2x를 x 대신 2x에서 치환해서 대입해주면 얘가 부정적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을 이걸 푸는 게 나 이게 더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는 사실은 아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그림에서 간단하게 보였던 거와 다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수식에 대한 적분, 분수함수에 대한 적분 유형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이제 특이 적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수함수 적분까지 해서 조금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면요. 우리는 각종 다양한 적분 기법들을 배웠어요. 분수함수다, 무리함수다, 아니면은 또 삼각치환을 해서 무리함수를 해가지고 적분했고, 유리함수 적분,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부분적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크 코사인 x 지난 시간에 적분하는 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역함수에 대한 적분법으로도 적분할 수 있고 사실은 부분 적분으로도 적분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얘가 그냥이 아니라
제곱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제곱일 경우. 결론을 빨리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분적분으로도 심지어 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 적분은 뭐 메이플이나 매스매티카에서 다 적분 답이 나오는데 얘 한번 쳐보세요. 답 안 나옵니다. 그러고서 에러처럼 어떻게 뜨냐면 다시 그대로 아크 코사인이야 그냥이야 아크 코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 이거에 제곱 이대로 그대로 뜰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거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 그 어떤 툴을 이용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푸는 거냐.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들이 조금 툴에 익숙한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이거 하도 그 적분이 이렇게 식으로 안 풀어져서 툴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나오던데요. 그 이상하게 나오던데요가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그 툴들도 해결을 못해요. 그럼 툴도 해결을 못하는 이런 함수들의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요. 사실은 현재 범위에서는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는 9장에서 뭐를 배우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를 급수로 바꿉니다. 어떤 급수로 바꾸냐면 쉽게 이러한 급수, 즉 x의 뭐 0차 같은 경우 상수항이겠죠. 상수항 1차, 2차에서 무한항까지로 바꾸는 걸 배워요. 얘가 그 유명한 지난번 앞에서도 얘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굉장히 깊게까지 들어갔던 그 유명한 테일러 급수입니다. 그럼 얘를 테일러 급수로 만들 때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한테 너무 겁주긴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테일러 급수. 그러면 이거 접근하기 힘든데 이렇게 테일러 급수까지 어려운 내용까지 집어넣어야 돼? 얘는 툴도 계산을 못하니까 얘를 뭐화 시켜야 되냐면 아크 코사인 x를 급수로 테일러 급수로 바꿔서 적당한 차수를 잘라야 돼요. 내가 3차다, 7차다 끊어서 다항식으로 넣고 접근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아주 공부 열심히 하면서 뭐 툴 같은 것도 잘 다루는 학생이 이거는 도저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식은 적분이 안 되고 웬만한 방법으로도 안 돼서 툴을 돌렸는데 안 되는데요. 그거는 그 범위에서 안 돼요. 그 뒤에 가서 테일러 급수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접근 안 되는 거 쉬운데 x제곱 얘 접근 안 되죠. 얘도 접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x의 sin x 학기 초에 했던 얘도 접근 안 되죠. 접근 안 돼요. 심지어 얘는 x가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x까지 주었다. 0일 때가 불연속이라서 그러냐? 그러면 사실 다시 연속으로 만들어 넣어줘도 그래요. 쟤를 연속으로 해서 t분의 sin t, t가 0이 아닐 때는 그대로 잡고 0일 때는 연속이 되게 얘의 극한값이었던 1로 설정을 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도 여전히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 뭐 아니면은 이런 함수들 조금 이따 한번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힘들다고 해도 정적분으로 저랑 한번 간단하게 전문적인 계산을 해보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얘도 그럼 얘는 오늘 아마 저기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얘를 정확하게 얘처럼 계산은 못해도 근사치로 추정을 하는 정도 얘를 또 x분의 2의 x라든지 아니면 2의 x라든지 이런 함수들 뭐 ln 쪽도 마찬가지예요. ln 함수도 ln의 lnx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안 되느냐 심지어 lnx분의 1도 적분이 안 돼요. 적분 안 되고 이것만 너무 선생님 초월함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리함수로 다시 내려가서 얘도 적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함수들 이제 물론 일부 어떤 함수들은 적분이 안 된다고 해서 툴을 돌리면 답은 내주고 근사치도 내주기는 하지만요. 완벽하게 이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대수적인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적분이 제가 말하는 건 대수적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함수들이라 대부분 얘네들은 뭐 기계적으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접근하는 접근을 컴퓨터에서 기계에서 접근하는 방법 뭐 심슨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본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환해서 테일러 급수에 내가 요구하는 어떤 정밀도에 맞춰서 차수를 잘라서 집어넣어줘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아직 교과서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심도가 깊어지면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기계도 못 푼다는 것 중에 요거 한번 그것도 너무 우리가 또 수준 높게 계산 복잡하게 2, 3 일반적인 정수 n으로 가지 말고요. 1 정도 간단한 거. 기계는 쟤를 받아들여서 못 풀지만 사람은 또 얘는 1 정도는 풀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거 간단하게 한번. 물론 1 푸는 방법으로 나머지 차수도 유사하게 접근해서 푸시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사인 x로 얘는 치환도 못하겠고 코사인 x로도 치환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사인 x와 코사인 x의 관계가 서로 2분의 파이만큼 옮겨갔으니까 얘 치환을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거. 그래서 2분의 파이로 옮긴 거를 x하고 관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옮기면 dx du 관계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거고요. 여기는 사인 x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코사인 u가 될 것이고 얘 코사인 u로 바뀔 것이고 코사인은 사인 u로 바뀌죠. 그리고서 dx du 관계는 똑같죠. 아닌가요? 마이너스 배가 붙나요? du 이렇게 마이너스. 그런 다음 구간도 같이 바꿔야 되는데 x가 0이면 u는 얼마예요? u는 2분의 파인가요? 2분의 파이가 되겠고 x가 2분의 파이면 u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빠진 이 마이너스를 부호 처리를 해서 윗끝 아래끝을 바꿔주면 결론은 얘와 얘가 같다거든요.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이 같다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저 값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거를 나누면 얘는 같대요. 이렇게 두 개가. 이거 값 두 개가 같으므로 우리는 얘는 2에 이거죠. 근데 얘는 어차피 1이고 1을 적분한 값이 얼마예요?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기계로 조금 접근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다 사람이 못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기계는 잘 못 풀어도 사람이 또 이렇게 수학적 어떤 그 서로 상호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학생들이 기계 이렇게 잘 안 되는 접근들 이렇게 툴 돌리고서 안 돼서 막 들고 온 학생들이 있어서 기계가 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툴들의 도움을 빌리는 건 좋은데 적어도 내가 기계보다 더 어떤 기본 베이스나 능력은 되면서 툴을 돌리는 것과 나는 아예 접근 공식도 안 해왔어. 그리고 기본 접근 공식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했는데 기계로만 다 두드려서 한다면 그렇게 이제 얘가 왜 이상한 답을 내놨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귀찮아서 나는 원리 파악은 하지만 그런
소소한 계산들은 기계를 시키는 경지에 있으려면은 이제 얘가 기계가 잘못 에러를 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잘 쓰시려면 기계에만 의존하고 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원리들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그 기계들을 쓰셔야 되겠죠. 툴들을. 그래서 특기 적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적분들을 다 공부했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6절에 있는 특이 적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이 적분이요. 특이 적분은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x제곱분의 1을 1에서부터 지금까지처럼 제한된 구간 b까지의 적분이 아니라요. 이렇게 무한대까지. 우린 지금까지 적분에서 넓이 혹은 정적분은 어떻게 됐냐면 제한된, 유한된 구간 안에서의 정적분을 정의를 했는데 우리는 왜 꼭 이렇게만 넓이를 궁금하냐. 실질적으로 함수 얘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까지에 대한 적분, 그런 적분에 대한 유한이 아닌 무한대 구간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는 게 얘가 바로 특이 적분입니다. 그러면 이 특이 적분을 어떻게 처음부터 접근하냐? 알고 있는 제한된 정적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정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고정적인 상수 b까지 적분을 해요. 여기까지 적분해서 여기 원래는 여기까지 멈춰 있을 게 아니라 쟤를 무한대로 쭉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 b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1차 단계 우리가 정적분 정의된 유한대 구간으로 정적분을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이 위끝 b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x제곱분의 1 함수 같은 경우 적분하면 이렇게 b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를 b에 대한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으로 계산하다 보면 극한값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수렴값을 가졌다면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1로 간다는 그 수렴값을 얘의 넓이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넓이, 그 정적분, 특이적분을 이와 같은 극한값으로 받아들인다가 바로 특이적분의 기본 정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에서 보셨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아까 그림은 이제 뭐 위의 끝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면 아래 끝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처음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로 우리는 아직 정적분에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제한된 구간 A로 잡아주고요. 그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으로 가는 투스텝 단계로 저거를 정의해 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적분 유한계 구간에서의 정적분으로 계산한 다음 그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으로. 그 대신 아까처럼 수렴하면 걔를 그 적분값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극한하는 계산 단계에서 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구간에서 적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적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지금 앞에서는 위 끝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 지금은 밑에 끝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처럼 양 끝이 앞에 위 끝도 무한대, 밑에 끝도 마이너스 무한대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이 내부 어떤 C라는 점을 기준점으로 한쪽 고정적인 상수에서 밑에 끝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또 하나 고정적인 상수에서 위 끝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다음 요거는 앞에 있는 아까 그 위 끝을 고정상수로 하고 B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요거는 조금 전에 얘처럼 아래 끝을 고정상수로 하고 그 상수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각각에 대해서 특이적분을 나눠서 하면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C가 보통 0이 되긴 하지만요. 저런 원리로 양쪽으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원리는 알았으니까 그 밑에 있는 예제 1번과 2번을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이요. 저거를 적분을 하여라 그랬는데 윗끝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죠. 우리는 윗끝을 적분할 수 있는 고정적인
포인트 B로 잡아서 정적분을 계산하죠. 물론 이거 적분 어떻게 나왔지 아직도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분적분 지금 계산 결과만 써놓은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저 정도 계산을 바로 암산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 스케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은 참고적으로 저 부분적분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에서 이렇게 나와서 윗끝 B와 2를 대입해서 정리한 상태의 식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 B, 고정 B까지 적분한 다음에 얘를 하려면 그거를 뭐 해야 돼요? B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을 계산해서 마무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B 무한대로 보내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래서 2분의 2. 뭔가 하나의 수렴값을 갖죠? 그래서 이 수렴값이 저 적분에 대한 특이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제 2번은 윗끝 아래끝이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그런 특이적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C를 0으로 잡고서요.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부터 0까지로 이렇게 각각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산을 고정 B까지 정적분을 계산해서요. 이거는 이제 좀 공식이 웬만하면 다 보이셔야 될 텐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지난번에 아크탄젠트 x였죠. 그래서 대입하고 아크탄젠트 0은 0인 거 아실 거고 아크탄젠트 b로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 그 b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으로 마무리하다 보니까 얘가 2분의 파이. 아직도 아크탄젠트 b가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파이가 안 보이시는 분 탄젠트 함수 얘가 이렇게 됐어요. 제 아크로 가려고 역함수를 하려면 한 주기. 그럼 아크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쟤를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x축에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 얘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아크탄젠트는 2분의 파이로 수렴하죠. 그래서 2분의 파이다. 얘도 사실은 이쪽 구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그래도 되는데 사실 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요? 오함수요. 즉 y축 대칭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뭐 하면 돼요? 이거의 몇 배? 2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 2번 풀어봤고요. 예제 3번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이요. x분의 1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여기까지 정적분 계산하는 거 걔를 lnx로 뺀 다음 ln b-0까지 나오고 그 b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으로 계산을 해야 돼. ln b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얘가 또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또 다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가지고 무한대로 가서 얘는 수렴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가 되죠. 지금까지 쟤를 극한으로 마무리했을 때 다 뭔가 수렴값이 있었는데 오히려 x분의 1이나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도 수렴했고 x제곱 플러스 1도 수렴을 했는데 거꾸로 x분의 1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x의 p제곱에서 여기서 p는 어떤 일반적인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p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특이적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1일 때는 위에서 바로 해봤으니까 이미 발산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1이 아닐 때만 먼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일 때는 또 ln으로 빠지지만 1이 아닐 때는 얘 다항식의 적분 공식처럼 이렇게 바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B까지 구간까지 정적분. 그 다음에 B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 계산해 줘야 되죠. 근데 얘를 극한 계산할 때는 이 지수의 이 부분이 얘처럼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양수면 얘가 양수면 얘는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 마이너스 1에도 무한대 뭔가 상수로 나눠도 뭔가 발산할 수밖에 없겠고 얘가 또 0보다 작은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0으로 가니까 1-p분의 1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결과가 요렇게와 요렇게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p가 1보다 크면 수렴하고 그 다음에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인데 이전에 p가 1일 때도 발산이었으니까 여기다 는까지 포함시켜서 1이면 발산이다까지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발산이다까지로 예제 4번을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사실은 예제 4번은 앞에 있는 예제랑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예제이지만 이 예제 4번은 뒤에 가서 급수에서 P급수라는 걸로 굉장히 공대 학생들이 기본 공식처럼 쓰는 공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결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요. 이거를 특이적분을 했더니 P가 1보다 크면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P가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뭔가 발산한다고 나왔어요. 얘를 다음 장에 급수에 가서는 뭘로 바뀌냐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p제곱분의 1 얘는 똑같이 P가 1보다 크면 뭔가 수렴이에요. 얘랑 똑같은 값은 아닐 수 있지만 수렴이고요. P가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얘는 발산이 돼요. 1보다 크면 수렴. 그러면 여기에서 요 공식 갖다 선생님이 마치 비슷하게 쓴 것 같긴 한데 연결고리를 잘 못 찾는 요 연결 관계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음 장에 다음 챕터의 3절에 적분판정법이라는 그 원리로 가서 굉장히 또 여기에서 쉬운 듯 비슷한 듯 유사한 듯 하지만 굉장히 또 그 설명이 길어서 여기서 그 연결고리까지 설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얘네들 연결고리는 보이고요. 걔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얘 공식은 그럼 이제 쟤는 그럼 어디에서 자주 쓰냐? P가 한번 1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P가 1일 때 우리가 자주 봐요. 이런 급수들. 근데 얘 급수 수렴할 것 같기도 했어. 누가 봐도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서서히 작아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한 번 더한다고 해봤자 0인 가까운 값을 더해봐야 수렴하겠지 하는 그 값이 얘에 의하면 1일 때는 뭐라고 알려주는 거냐면 수렴할 줄 알았더니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P가 1일 때 아까 또 P가 2일 때도 한번 했어요. 그러면 2일 때로 해봐요. 이거일 때는 얘도 거의 유사해요. 패턴이 1, 2분, 2제곱분의 이렇게 가요. 얘도 수렴할 것 같아요. 얘는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P가 1보다 크면 얘는 수렴이라는 거죠. 비슷한데도 얘는 발산으로 이미 결론이 나온 공식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1보다 큰 2일 때는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과 2만 있느냐 자주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P가 일단 밑에다 쓸까요? 2분의 1이다. 얘도 자주 보죠. 얘도 패턴은 비슷해요. 왠지 수렴할 것 같은 그런 패턴. 근데도 불구하고 P가 2분의 1, 즉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거죠. 그럼 또 자주 나오는 거. 2분의 3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얘랑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뭐 얘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P가 2분의 3일 때는 얘는 이 경우는 수렴이다. 그래서 모양이나 어떤 패턴은 분명히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곡선도 우리가 얘를 연속적인 곡선으로 즉 x제곱 x제곱분의 1 x분의 1 x 뭐 2분의 3제곱분의 1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한 곡선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발산 수렴 판단 기준이 얘에 의해서 나중에 되고요. 그래서 뒤에서 얘를 거의 공대 학생들은 쟤를 공식으로 써요. P급수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어쩌다 한 번 쓰는 게 아니라요. 그 급수 판단의 거의 기준점이라고 보면 돼요. 얘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 그러면 갑자기 얘가 뚝 떨어졌느냐? 사실은 여기에서 특이적분에 나왔던 이 내용이 얘네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거하고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물론 연결고리까지 다 이해하시고 얘를 외우시면도 좋지만 이게 뭐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은. 근데 얘가 너무 복잡해서 특히 이쪽 연결되는 뒷부분 너무 어려우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얘에서 나온 파생된 요 공식 P급수라는 요 공식 이렇게까지 활용되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점에서 미리 연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1페이지 밑에는 뭐를 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특이적분을 했냐면 제한된 영역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적분, 정적분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던 걸 영역이 무제한으로 풀렸어요. 이런 특이적분을 했다면 지금 우리 앞으로 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는 또 함수값이 이렇게 제한된 걸 했어요. 근데 함수값이 쭉 무한대로 올라가서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런 적분 안 했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끝도 없이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함수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지금까지 기존에 정적분 하지 않았던 이런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는 특이적분이라고 하고 지금 저기에서 말했듯이 적분할 함수, 피적분 함수가 유계가 아닌 이런 쉽게 얘기해서 함수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유형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A, B 구간에서 연속이고 끝점 A에서 유계가 아니다. 아까처럼 플러스 무한대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 근처, A점 근처에 어떤 C라는 점에서 즉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쉬운 그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하나 생각을 해봐요. 나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고 싶은데 0 주변에서 함수값이 유계가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로 쭉 올라가서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냥 0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0 근처, 0 근방 가까운 어떤 C라는 점까지 정적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C를 원래 보내고 싶었던 A, 즉 지금 같은 경우 0이죠. 거기에 우극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A 자신까지는 아니라도 우극한으로 보내서 즉 이쪽 끝 B는 정해져 있지만 얘를 적분하기 이전에 어떤 C 포인트로 적분한 다음에 그 C를 원래 적분하려고 했던 A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그래서 그 극한값이 수렴하면 이거의 적분이라고 하고 걔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 그 적분값은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 끝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끝나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쉽게 얘도 x분의 1 이런 거 하나 똑같이 그려봐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마이너스 1이든 뭐 아니면 마이너스 2든 여기에서부터 0까지 적분하고 싶은데 0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유계가 아니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0 근방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도 C로 잡았나요? 뭐 C까지 접근을 해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나 정적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C를 여기서 멈춰 놓는 게 아니라 원래 어디로 보내야 돼요? 0으로 보내요. 0으로 보내는데 C의 0의 참 자극한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걔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 극한값, 이걸 극한 무한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자극한으로 보냈을 때 수렴한다면 우리는 그 수렴값을 얘의 적분값으로 받아들이고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 얘는 적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양쪽 끝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적분할 때 처음부터 x분의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양 끝점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얘는 0인 점을 기준으로 한쪽은 플러스 무한대, 한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적분이 불가능해요. 적분 가능성의 정리가 좀 기억이 나시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적분은 유계일 때 적분이 가능하지 이것처럼 유계가 되지 않으면 적분 가능하지 않았어요. 요 내부점에서 구간은 제한된 구간인데 라고 하지만 이 양끝점, 아까처럼 양끝점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유계가 되지 않으면 적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유계되지 않는 포인트,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0이죠. 유계되지 않은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걔를 기준으로 시작점, 걔를 기준으로 끝나는 점을 갈라서 이 부분은 아까 반대쪽은 안 써놨나요? 요 밑에 끝은 이렇게, 이쪽 끝은 B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극한으로 보내서 수렴하는 걸로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유계가 아닌 함수에 대한 특이적분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예제 5번으로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제 적분하기 전에 이제 뭐를 조심해야 돼요? 얘가 유계인지 아닌지. 지난 그 앞에 있는 접근 방법은 누가 봐도 표가 났어요. 적분을 무한대 구간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누가 봐도 제한된 구간이 아니라 무한대까지 해? 그럼 얘는 누가 봐도 특이적분이에요. 근데 예제 5번 같은 거 딱 보세요. 누가 봐도 우리가 익숙한 적분, 지금까지 해왔던 적분 유형이죠. 그래서 적분이 될 줄 알고 덜컥 적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심할 건 얘가 x가 3일 때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다 적분 가능하겠지 하고서 그냥 뚝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특히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 시작 포인트 3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겠구나. 그러면 특이적분으로 빼서 얘를 3으로 직접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3 이전에 어떤 A 포인트로 적분한 다음에 그 A를 3에 대한 우극한으로 적분을 극한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 적분한 거를 이렇게 12하고 A로 대입해서 계산한 거를 A를 3의 우극한으로 해주면 얘 0 되니까 6 돼서 수렴값이 나와서 쟤는 적분했더니 저런 값으로 수렴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쟤는 이제 수렴하는 일을 하나 해봤고요. 특이적분 중에.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얘는 시작점 끝나는 점이 아닌데 이제 적분을 그냥 탁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적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특히 주어진 구간 안에서 얘 무한대로 가는 포인트 있어요. 어디요? 분모가 0인 x가 2인 점에서. 그러면 그 2가 이 내부 안에 있으므로 그냥 0에서 5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2를 기준으로 0에서 2까지, 2에서 5까지 나누어서 적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에서 이제 2까지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는 포인트니까 그 이전에 어떤 B라는 포인트로 적분한 다음에 B를 2에 대한 자극한으로 접근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적분해서 정적분을 B와 0인 거 대입해서 뺀 여기에다가 B를 2에 대한 자극한으로 접근했을 때 그때의 극한값으로 마무리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에서 이미 발산이니까 나머지 구간에서 설사 물론 계산은 안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쪽 구간에서 발산이라서 전체 값은 발산. 그래서 적분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 예제 6번은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유형을 지금 샘플로 써놓은 거예요. 시험 볼 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틀려. 요거를요, 아까처럼 이제는 그냥 적분을 턱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걸 찾아내고 특이적분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다 적분 가능한 것만 했어요. 그리고 적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묻지도 않았어요. 다 적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학교 오니까 뭐를 배워요? 정적분의 정의도 배우지만 적분 가능성을 배웠어요. 적분 가능성을 배운다는 건 모든 함수가 다 적분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적분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적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단 적분해요. 고등학교 때처럼. 얘 적분은 ln 그래서 5하고 0을 대입해서 답을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지금 특이 적분에 해당하는 특히 이 함수값이 유계가 아닌 이 유형을 꼭 내거든요. 시험에 꼭 냅니다. 근데 제일 많이 틀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줘요. 근데도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정적분을 이제 덜컥 하면 안 되고 꼭 이제 적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계산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유형을 계속 그래서 적분 가능성을 그때 스쳐 지나가듯이 설명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적분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 또 나름 특이적분까지 적용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지워져서 이렇게 되게 빼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각각을 해서 아까처럼 이쪽에서는 자극한 우극한을 빼야 되는데요. 그냥 그걸 조금 나름 줄여서 하나의 뭔가 입실론이든 A든 표현해서 얘를 이렇게 우극한 하나로 빼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상쇄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계산 실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각각 낱개로 좌우극한으로 접근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6번 풀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번 확인했고요. 7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7번. 얘는 lnx를 x축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도형의 면적을 구하라. 그림은 저거에서 요구하는 그림은 요거죠. 요거. 근데 얘가 음의 구간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여기 절편이 지금 1이잖아요. 그래서 1까지 적분한 거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0일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특이적분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 0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A 그런 다음 A를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lnx 적분 여기 사실은 이제 바로 결과만 썼지만 저거 실질적인 과정은 이제 부분적분으로 계산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1에서부터 A까지 계산한 그 정적분 과정에다가 A를 0으로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극한 마무리하면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한대 유형까지 다 특이적분 다 해봤고요. 여기 있는 특이적분 수렴 판정법은 무슨 얘기냐면 좀 다시 쉬운 얘기예요. 논리는.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 두 함수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적분을 해도 같은 정적분에 대해서 적분을 해도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했던 그 내용에 우리 제한된 정적분을 지금 뭐로 확장한 거냐면 이렇게 무한대 구간으로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의 dx 그 다음에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 대한 특이적분으로 해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 왜 이 앞에 있는 얘기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정리 보기 전에 이 바닥 논리를 한번 알고 가면 이 말이 되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gx가 더 큰 쪽 gx 얘가 수렴하면은 얘도 수렴한다. 바로 보이죠? 또 거꾸로 fx가 발산하면 걔보다 큰 얘도 발산한다.
그래서 저기에 수학과처럼 저런 식들을 보자마자 이게 머릿속에 논리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고 글만 보면은 이거와 이게 무슨 관계지 하는 또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저기에 옆에 이거 하나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보조식으로 하나 써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예제 8번 바로 이렇게 쉬운 논리를 그럼 이해하니까 쉽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얘를 어디다 적용할까? 저렇게 쉬운 논리를. 지난 시간에 이거 접근 불가능한 함수라고 설명을 했었죠. 접근 불가능한 함수는 뭐 테일러 급수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테일러 급수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논리를 피고 싶은 거예요. 특히 바로 이제 이걸로. 그럼 얘보다 큰 함수를 찾거나 혹은 작은 함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지수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지수 파트 마이너스 x제곱부터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어떤 항상 성립하는 거 어디서 저런 식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할까봐 얘 옮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x-1이 제곱이 됐죠. 그래서 요 부등호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참고적으로 플러스도 되는데 그럼 플러스 하면 얘가 발산해서 일부러 마이너스 쪽으로 뺀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니까 그 익스포넨셜 증가함수에다 똑같이 부등호를 해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등호 관계가 유지되면 얘네들을 적분해도 부등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꼭 정적분이 아니라 지금처럼 특이적분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 그랬더니 얘는 비록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라 특이적분 계산했더니 계산하니까 이렇게 뭔가 수렴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수렴값이 나오면 얘보다 작은 얘는 당연히 수렴하는데 수렴한다 가지고는 좀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학기 초에 이거 어디선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1.4 얼마 정도 되죠? 1.4도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떤 적분이 안 되는데 라기보다 최소한 수렴하며 그 수렴값이 한 1.4보다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근사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는 1.4 얼마 이런 거 그 추정값, 근사값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제 그 다음 장, 다다음 장에 있는 테일러 급수로 접근하셔서 여러분이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서 근사값을 추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 내용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특이적분 내용이 쉬운 듯하지만 기호로 볼 때는 쉽지만 자기가 직접 풀 때는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기호까지 제대로 활용해서 푸시고요. 이제 정적분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얘가 적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꼭 풀어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